네, 10월 29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PB팀장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참 우리 황 팀장의 뒷모습이 안쓰럽긴 하던데 네. 보니까 원형 탈모가 더 커졌어요. 네, 그러네요. 네, 제가 살다 털 때문에 고통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참 네. 힘들어요. 근데 오늘 네. 이제 시장이 좀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네, 어떤 반대로. 면이요? 뭐 오를 때도 이유 없이 오르겠죠. 네, 지금 심플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제 미국 시장이 좋아서 많이들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신고가도 가니까. 근데 뭐 디커플링 된 거는 이미 좀 됐잖아요, 사실. 그렇지. 예, 그래서 사실 저는 크게 기대는 사실 안 했었어요. 그리고 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미국 빵 주식들 몇 개, 이제 빵이 아니죠. 이제 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이제 이제 메타로 바뀌면서 메타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침에 했던 얘기가 뭔가 이름부터 조짐이 좋지 않다. 빵에서 망으로 바뀌어서 좋은 게 망이라. 네. 이거 망인데. 그래서 약간 저희들끼리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꼭 항상 우리나라 하면 안 좋은 것만 희한하게 엑기스만 받아들입니다. 네,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장 마감하고 이제 미국 테크 주식도 몇 개가 실적 안 좋으면서 선물 좀 꺾였죠. 그렇죠. 네,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단기 채권 금리 상승하면서 이거 좀 캐캐 묵은 재료긴 한데 그렇게 보더라도 오늘 하락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 어제까지만 해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잖아요. 네, 좋았죠. 하이닉스도 네. 막 5% 6%대 그렇죠. 상승하고. 네. 근데 뭐 말씀드렸지만 딱 이번 주에 딱 공교롭게도 딱 3,050 딱 찍고 또 빠졌는데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 거기서 기계적으로라도 좀 줄였으면 그냥 차트 보지 않고 올라갔으니까 총 잔고 분명히 잔고 대형주 위주 투자하셨던 분들은 올라갔을 거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줄였다라고 하면 사실 그때 또 분위기는 또 이제 가자 3,100 이상 3,200 가자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기계 원래 계획대로 줄였다라고 하면 사실 또 내일 좀 한 2,950 이하 정도 가면 또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세인 것 같고 근데 앞으로 이 기회는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아마 3,000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 3,000의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점점 왔다 갔다 하면서 3,000의 의미가 점점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얇아지면서.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주식이 올라가는 게 올라간 것도 아니라 아니죠. 네.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개별장세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일단은 뭐 증권사들이라던가 그냥 여러 가지 주식 방송이라던가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각 증권사별로 그냥 공식적으로 코멘트 할 수 있는 건 채권금리 상승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제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종목 주도주의 교체 때문에 나오는 변동성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면 사실 지수는 3,050에서 2,950 정도면 사실 뭐 얼마 몇 포인트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죠? 3% 정도? 네, 3, 4%.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코스피고 코스닥도인데 코스닥은 오히려 뭐 흐름이 뭐 올라왔다 다시 거의 변동이 없잖아요. 사실 3% 변동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수는 이런데 지금 계좌는 썩 좋지 않아요. 특히 코스닥 위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10월달은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 오히려 10월달은 저점 대비면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은 사실 계좌는 더 사실 상태는 안 좋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오른 것만 올라서. 오른 것만 올랐죠. 그냥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달에 노이즈가 생각했던 종목들이 몇 군데가 계속 있었죠. 그냥 쭉 치고 하던 게 부러지면서 안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쭉 치고 올라가면서 그 종목들이 빠지면서 수급이 빠지면서 다른 쪽으로 사야 하는데 그거를 추종하다 보니까 이제 느린 거죠. 느리고 거기서 나오는 변동성들이 다른 종목까지 수급적으로 쭉쭉쭉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쭉 빠지면서 다른 종목까지 같이 매도돼버리고 그 안에서 딱 계좌별로. 근데 지수는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종목은 뺑뺑뺑 도니까. 그렇지. 그 변동성에서 계좌들이 쓸리는 거죠. 네, 그런 게 그래서 사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가 명확하게 사실 이 10월 달에는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소위 말하는 게임 주식들이 지금 치고 나갔죠. 근데 오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종목들은 별로고 기존 주도주였던 위메이드만 쭉 치고 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도주의 생로병사에서 봤을 때는 마지막 구간이 압축이거든요. 압축. 그러니까 주도주가 있으면
주도주가 있고 그걸 따르는 후발 2등주, 3등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면 메타버스로 분류되는 것 중에서 다 하나씩 다 망가지면서 뭔가 하나로 돈, 결국 대장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고 나면 뭐 시간 좀 차이는 있겠지만 좀 시장이 다 밀려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도주가 이제 쉬어가는 국면을 가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다 마찬가지였어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고 반도체 섹터 올해 1분기도 마찬가지였고 플랫폼 관련 주식들도 올해 여름에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위메이드는 되게 굉장히 좀 조심할 위치는 들어왔어요. 지금부터는 어디가 끝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후발주자들이 다 천해져 가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그렇죠. 막판에 에이 그냥 어차피 메타버스 할 거 대장하자. 안 좋은 거 까버리고 이게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압축 과정이거든요. 여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거기가 이제 죽죠. 그러면 새로운 주도주가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거를 고민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조식들이 좀 위에서 올라오면서 후보군들 뭐 몇 개 있죠. 뭐 위드 코로나도 후보군이고 최근에 반도체 주식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최근에 강했던 자동차나 조선도 마찬가지고 과연 어디가 치고 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안개 속인 거죠. 네, 안개 속인 거죠. 지금 일단 최근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위메이드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잖아요. 네. 지금 뭐 거의 한 몇 개월간 한 4, 5배 이상 오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우리 뭐 흠이라든가 HMM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정말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텐베거 아니냐. 네. 그래서 더 많은 상승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몰리는 거겠죠, 그렇죠. 수급이. 네, 그럼 몰리는 거죠. 이미 텐베거는 낮고요. 이제 거래대금으로 보시면 거래량은 점점 줄고 있죠. 근데 거래대금은 점점 최고치를 가죠, 지금. 왜냐하면 가격이 올랐으니까. 지금 여기서의 거래대금과 여기서의 거래대금은 분명히 각도상에서 분명히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뭔가 각도도 확실히 바뀌었고 변곡이 나왔고 분명히 조심할 때는 됐어요. 근데 꼭지는 맞추는 건 당연히 쉽지 않고요. 뭔가 이제 기술적인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뭐 지금은 사실 지금 사도 되긴 해요. 손절만 잘 하실 수 있으면 어디가 끝인 줄 알고. 저는 정말 뭐 야수의 심장, 용자의 그렇죠. 지금 용기로 사는 거죠. 용자의 구간이라고 하는데 용기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꺾이면 다른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도 그렇고 이제 주도주가 꺾이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하나가 위에서 누르면서 다른 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나온 변동성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시장에서 변동성 유발하는 요인인 거고요. 뭐 크게 좀 말하면 다음 주에 뭐 FOMC 회의도 있고 그렇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우려스러운 거죠. 자, 그렇다면 사실 이제 우리 뭐 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도 참 중요하잖아요. 네. 차라리 안 벌고 안 잃는 게 낫지. 네. 저 벌려고 하다가 잃는 것보다 네. 일단은 좀 위험할 때는 몸을 사리면서 안 벌고 차라리 그 잃지도 않는 네. 어떤 그렇죠? 그런 네. 보수적인 전략이 네.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오르는 거를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음 새로운 주도주 이거에 대한 고민을 그렇죠. 하는 게 훨씬 고민해야죠. 생산적일 것 같은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죠.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거는 조선주, 네. 자동차주도 좀 좋았죠. 제가 한 달 전 정도에 이 장표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일단은 이것부터 좀 말씀드리면 네. 지금 아직 여전히 영업이익률 추정치가 이제 이 노란색이 일단 핵심인데요. 파란색 선은 이게 저희 회사 자료인데 파란색 선은 이제 소재 영업이익인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이겠죠. 반도체 대형주부터. 근데 이게 먼저 꺾기 시작했고 내년 추정치가 그리고 코스피 영업이익도 이제 일단 누워 있죠. 예. 근데 미국은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누웠어요. 그렇다 보니까 DM이 훨씬 더 센 거고 EM 대비해서 선진국 시장이 더 센 거고요. 이 부분이 아직은 여기서 물음표가 닿여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아직 계속 이게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이게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밑으로 더 꺾어져 내려갈지 아니면 지금까지 나온 추정치, 그러니까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의 추정치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플랫인데 여기서 과연 지금이 바닥인지 내년 2분기 정도가 1, 2분기 정도가 바닥인지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인 거죠. 지금 내년도 순이익 성장률 보면 한국 지금 한 2% 내외 성장입니다. 2%. 올해 200% 성장했거든요. 보시면 급격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올라오잖아요. 영업이익률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올해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올라온 거죠. 근데 지금 요게 꺾이기 시작한 거죠. 다. 네. 근데 이 추정치는 올 여름부터 나왔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피카운트가 나온 거잖아요. 나온 거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무시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정직하게 매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 또 그때 사겠죠. 네, 그때 사겠죠. 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야 뭐 장기 투자 하셔도 지금 편한 구간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속을 썩으면서 네. 장기 투자를 네.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어쨌든 간에 조금은 아직도 물음표가 붙어 있는 거고요. 그나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것보다 내년에 한 2% 순이익 기준으로 2% 성장이면 YOY로 그거보다 더 이상 나온 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거나 하잖아요. 사실 성장 주가가 상승하려면 밸류에이션 높게 주고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라던가 뭐 전기차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믿고 가는 거고 주가가 상승이 나온 거고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YOY가 일단 순이익 영업이익 기준 돈을 버는 회사 입장 기준으로 전통적인 방식이죠. 돈을 많이 버는 기준. 근데 돈을 벌기는 버는데 시장보다는 많이 벌어야죠. 뭔가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좀 약간 눈에 튀는 그런 섹터가 조선인 거죠. 지금 요거는 좀 바뀌긴 했는데 계속적으로 좋은 게 가장 진한 녹색 보이시죠? 조선이 그나마 30% 정도 내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많이 올라오는 거죠. 내년에. 그리고 운송 쪽. 그러니까 운송 자동차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죠. 근데 자동차에는 아마 부품도 많이 섞여 있어서 그럴 건데 일단은 기아차 최근에 흐름 셌던 기아차라던가 아니면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는 건 현대미포조선이거든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 이거 보고 차트 보죠. 지금 조선주들 보면 이게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 추천드렸을 때랑 느낌이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삼성 엔지니어링도 초반에는 좀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2008년, 2009년 전성기 이후에 계속 적자였고 그렇지. 돈 못 벌고 돈 적자 수지였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돈 되는 수주가 시작하면서부터 주가가 이제 레벨업이 좀 됐죠. 근데 조선주도 마찬가지거든요. 2008, 2009년도 이후에 그때 당시에도 4년치, 5년치 밸류에이션을 다 땡겼었어요. 주가가 그때 상승을 성설명을 못하니까 앞으로 2012년, 13년, 14년도에 이 정도의 수주를 받을 거다라는 가정으로 현재 주가를 합당화 시켰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 박살이 나니까 성장 주식들이라는 거는 쭉 올라가다가 그 성장주의 논리를 훼손하는 무언가 노이즈가 등장하면 꺾이기 시작해요. 저는 2차 전지 소재주를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쨌든 뭐 다시 3원계로 돌아올 거다, 뭐 LFP에 대해서 뭐 단점이 있으니 돌아올 거다라고 한 건 있지만 어쨌든 성장 논리에 대해서 조금은 노이즈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같은 밸류션 줄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그때 당시에 조선주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조선주가 조금 달라졌죠. 네, 확실히 달라졌고 수주를 보면 작년에도 사실 수주는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주가가 화답을 못했을 뿐이지. 근데 조선주들은 올해부터는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전에 있었던 고정관념, 적자 수주 또는 저가 수주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최근에 나온 수주들을 보면 각 사들이 제시한 수주 목표량도 일단 올해 다 달성을 했고 현대미포조선은 그거보다 더 한 몇 배 더 달성을 했고 한 18% 정도 더 추가 달성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형 3사보다 조금 더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좀 고부가 가치 선박인 LPG선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탄소제어 중립으로 가면서 LNG 추진선들이 나오잖아요. 뭐 일본은 지금 도커가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중국은 믿을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조선주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도 다르게 줘야 되는 부분에 왔죠. 탄소 중립의 관점에서도만 봐도 그리고 실제로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거기다가 경쟁사들도 지금 마땅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성장성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입해 수정치들이 상대적으로 압도적으로 다른 섹터 대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에서 조선주들의 최근의 상승이 좀 남다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올 초부터 이거였거든요, 사실. 중고성가는 계속 올라가고 신조성가도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조선주 투자하셨던 분들은 왜 그러지 했던 부분들인 거죠. 현대미포조선을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긴 합니다. 이게 오타가 자꾸 나네요. 사실 그 조선주 중에 그 진짜 대장주는 현대미포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도주는. 탄력은 가장 좋죠. 탄력도 그렇죠.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이제 영업이 개선 속도도 가장 빠릅니다. 네. 지금 뭐 1차 상승이 나오긴 했다가 지금 다시 쭉 꺾이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 거래량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나는 거래량들은 아니고요. 한번 1차 시세 이후에 그냥 기간 조정일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냥 요 정도에서 수렴하게 되면 분명히 내년에 전고점 넘길 수 있다는 생각은 충분히 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월봉으로 보면 여기입니다. 이 뭐가 부담스럽겠어요. 네,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그리고 뭐 이때 전성기였던 20만 원 여기까지는 뭐 아직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고점이었던 최소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트라이 해보지 않을까 내년에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삼성엔지니어링 마찬가지거든요. 삼성엔지니어링 여기였잖아요. 여기서. 야, 진짜 많이 엄청 많이 빠졌죠. 엄청 폭락했네. 엄청 저거 고점에 들고 있어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완전히 그렇죠. 굉장히 좀 고통스럽죠. 근데 이거 일봉으로 보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사실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때 제가 힌트로 삼았던 건 요 대량 거래, 요거부터 시작했던 거고. 근데 현대미포조선도 여기 앞에 있었고, 그리고 한번 차익 실현하는 듯한 거래량이 나왔었고, 지금 일단 가격 조정인데, 저는 충분히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위에 이제 저항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실적 베이스로 투자하셨던 분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조선주들은. 근데 지금 최근에 조선주뿐만 아니라 항상 조선주 하면 얘기 나오는 한국카본 같은 것들 있죠. 본행지하는. 이런 것도 좀 좀 확실히 좀 시장 대비 좀 세고요. 예, 동성 화인텍도 마찬가지고 뭔가 시장 대비 확실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 네, 그렇죠. 예, 조선 기자재 주식들. 이런 쪽은 한번 내년에 관심 갖고 좀 보셔도 되는 섹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잊혀져 있던 섹터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며칠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아니면 좀 네.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11월이잖아요. 11월 투자 전략과도 이어지는데요. 11월은 그나마 전 10월보단 나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오늘 썸네일 제목하고 비슷할 건데 일단 10월이 끝났잖아요. 네. 일단 10월이 끝났고 2018년 10월도 그때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많이 피곤했던 시장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11월, 12월 만회를 했거든요. 이거 한번 다시 봐볼까요? 자, 심란하네요. 2018년 10월 이때죠. 2018년 10월 이때입니다. 이때. 요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2,400에서 2,00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했고요. 지금 이제 요 구간 연말까지 남아있는 거죠. 요 구간. 네, 요 구간 남아있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했다가 이제 1월부터 또 급반등 하잖아요. 요런 그림을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왜냐면 내년에도 11월부터? 네. 그러니까 11월은 좀 반등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통적으로 10월에서 11월에 사실 가장 큰 상승세들이 그때 좀 나왔다. 네. 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기대하는 분들. 이거 보시면 이거 코스닥이긴 한데 이거는 KB투자증권 자료긴 한데요. 항상 역대로 이게 10월 평균 수익률이거든요. 네. 이제 10월이 가장 힘들었어요. 가장 힘들었네. 가장 힘들었어요. 11월이 좋았네. 네, 11월 좋죠. 왜냐면 이게 안 좋았으면 반등 구간이니까.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1월, 12월 연말로 갈수록 대주주 양도세 요건 뭐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네.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11월, 12월이 수익이 좋았네요. 지수는 좋았죠. 지수.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지수는 좋을 수 있습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지수 지표군요. 네, 지수 지표잖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11월, 12월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수는 뺑뺑이 도니까 괜찮아요. 지수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3,050, 3,100. 네. 왔다 갔다. 뭐 반등은 좀 더 나올 수는 있고. 근데 10월 달 11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또 언급드리겠지만 11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는 주식이 뻗지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올해 예를 들어서 연초에 어떤 주식을 5억을 샀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 한 시기에 다행히 뭐가 어떤 섹터를 잘 찍어서 그게 뭐 한 12억, 13억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11월 달 가면 최소한 팔지는 않아요. 더 사지는 않습니다. 줄였으면 줄였지. 그렇지. 그죠? 그러다가 12월로 넘어가면 갈수록 이 주식이 빠질 줄 알았는데 계속 12억 이상을 유지하네? 그러면 그 주식을 좀 줄이겠죠. 그러니까 개인 매도세가 가장 강하게 나오는 거는 12월 둘째 주 정도. 제가 휴가 떠나는 그 주간. 네, 그 정도예요.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 정도가 가면 일단은 종목들이 뻗지를 못해요. 대신에 종목들 뺑뺑이는 돌죠. 예를 들어서 많이 밀렸던 거는 예를 들어서 10억을 샀는데 5억이 돼 있으면 그건 또 사겠죠. 반대로.
괜찮다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구간이 변동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는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종목들에서는 되게 조금 빠른 변동도 나올 수 있고 기본적으로 좀 오래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매수세가 좀 덜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주식은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기본적으로 누군가 사지 않으면 흘러내린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 조정보다 기간 조정이 더 좋은 이유는 제가 기아를 그래서 계속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아가 그나마 올라서 좀 올라와가지고 다행인데 이렇게 기아가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요. 누군가 사니까 사니까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센 모습들을 보여준 거고.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나온다는 거는 누군가 팔는다는 거잖아요. 기간 조정이 나온다는 건 누군가 사니까. 어쨌든 이 주식을 떠받치는 뭔가 주체가 있으니까 안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11월 달 가면 좀 줄줄줄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최소한.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 전략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12월 셋째 주 정도 가서 크리스마스 전후 가서 12월 달 가장 많이 빠진 거나 또는 12월 달 정말 잘 플랫하게 버텼던 놈들을 잘 추려서 내년에 실적 성장성 있고 모멘텀 있는 거 잘 고르면 그러면 보시죠. 요 과시 요거 1월 달 수익률 좋잖아요. 요 과시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11월 12월 달 현금화 조정도 잘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년 시장 준비하는 이제 단계에 들어갔어요. 이제 천천히. 1월 시장을 먹자. 1월 시장을 먹기 위한. 그 먹는다는 표현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뭐 그러시던지요. 수익을 내기가 네. 1월 달이 가장 그나마 1월 달 편하죠. 수익을 네, 1월 달 내역이 가장 편해요. 요 네. 11월 12월만 잘 그렇습니다. 준비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12월 셋째 주 뭐 이럴 때 가장 많이 빠져 있는 그때 이제 팔아야 되니까 등재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때 이제 싸게 사자. 그래서 1월 달 오르면 팔자. 네. 그 트레이딩 구간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를 이제 리스트업을 해놓고 좀 기다리자 했는데 오늘 제약바이오가 투매가 나왔잖아요. 오늘 보면 오늘 일단은 셀트리온도 엄청 빠졌어요. 네, 셀트리온 투매가 나왔어요. 셀트리온도 빠졌고요. 그다음에 ABL 바이오 제가 이제 그나마 좋고 있었는데 오늘 잘 가다가 오늘 갑자기 또 급락이 나왔어요. 뭐 이슈 없이 올라갔다가 또 이슈 없이 빠진 건데 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박셀바이오 이런 것도 봐볼까요? 박셀바이오는 확실히 좀 안 올랐으니까 그러네. 하여튼 오늘 제약바이오 sek터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밀려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섹터들은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제약바이오는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성장주의 대표적인 게 사실 제약바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 인상이 가장 쥐약인 게 또 성장주잖아요. 그렇죠. 성장주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충돌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사실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경험상으로나 아니면 심증으로는 내년에 제약바이오가 될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이 분명히 제한을 시킬까?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충되는 부분을 과연 지금 선반영되어 가는 부분이냐 아니면 내년에 제약바이오들이 뭔가 이슈를 하나씩 몇 개씩 터뜨리면서 주도주로 갈 수 있을 거냐 그거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해보는 거죠. 여기서 건강관리 섹터들 보면요. 뭐죠? 됐죠? 헬스케어도 보면 내년 11% 정도 성장 섹터 중에 하나예요. 2%에 비하면 훨씬 하는 높죠. 거네. 네, 높죠. 그러니까 금리 상승에 대해서 과연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그렇지. 제약바이오 섹터들 지금 보면 뭐 그냥 바이오 말고 한미약품만 봐도요. 한미약품도 한미약품만 봐도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요. 강성주주들이 많은 거죠. 그죠. 네, 셀트리온, 한미약품 엄청 강성주주들 많으신 분인데 이것도 이렇게 돼 있다고요. 반대로 보면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저점 매수하기에는 진짜 좋은 자리라고는 봐요. 네, 지금 구간에서는. 근데 다만 이 저점이라고 해서 급반등을 노리기보다는 지금 뭐 적금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해볼 만할 거예요. 기다리는 구간에서는 분명히.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 2년 동안 공장이 멈추진 않았어요, 사실. 그렇지. 그렇잖아요. 일반 제조업 공장이 멈췄죠. 근데 제약이나 바이오 연구실은 멈추지 않았다고요. 아마 더 발전을 했으면 그 기술들이나 그 어떠한 그 약에 대해서 연구 결과는 더 발전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주가만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물들이 내년 1월 달에 있을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던가
그리고 내년에 있을 계속 뭐 아마케라든가 쭉 있었을 때 뭔가 트리거가 좀 있기는 해야 돼요. 어떤 한 섹터가 어떤 한 종목이 뭔가 엄청난 거를 빵 터트리면서 시장의 수급을 쫙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게임주들 위메이드가 뭔가 그치. 그 NFT 대장 이슈로 역할을 대전 역할을 했잖아요. 쫙 했던 것처럼 결국은 시장은 저는 미인대라는 말을 여전히 믿거든요. 왜냐하면 뭐 지금 공부했던 주식들 다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지. 뭐 지금 기술적 분석도 안 되고 기본적 분석도 안 된다고요. 공부한 대로도 안 아니면 움직이고. 요 자리에서 올라야 되는데 네. 폭락을 해버리네. 내가 공부한 대로, 내가 재무 분석한 대로 하면 이미 주가는 저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 내려와 있잖아요. 결국은 그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든 실적이든지 간에 그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져야지 그 주식에 탄력이 붙고 주도주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명언 중에 하나가 전체 수익을 100이라고 했을 때 8%의 마지막, 아니 92%의 수익은, 100 중에서 92%의 수익은 마지막 기다리는 8% 기간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모르겠으면 지금 기다려야 되는 구간인 거죠. 그 공부하셨던 종목들이. 그렇지. 언젠가는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을 때가 올 겁니다, 분명히.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 기아차, 뭐 2차전지는 이제 한번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섹터별로 있을 거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주들. 근데 저는 이제 나는 기다리기 싫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거를 한국 주식은 거래량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제 기술적 분석 중에서 거래량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죠. 네. 하여튼 우리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참 손실 보신 분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우리 이 다음 차세대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그거 가능성이 찾아야죠, 있는 계속. 이 바이오 쪽을 좀 계속 같이 스터디하면서 네. 한번 좋은 종목 아직은 조기에 발굴하는 거. 지금 그죠? 조기에 발굴하는. 왜냐면 전부 높은 데서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겠는 거라 들어가겠죠. 사람들이. 네.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는 분명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근데 가격 메리트만 생긴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과연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에 대해서 공부를 저도 해봐야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역사는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되니까요. 네. 재미없던 게 다음 번에는 그럼요. 재밌어지고. 당연하죠. 왜냐면 게임주도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그렇죠. 최악이었지. 더 이상 최악의 섹터 중에 하나였죠. 암울했거든. 미래가 없었어요. 8월만 해도 그치. 이제 완전 끝났다. 중국 규제에다가 네. 뭐에다 이제 해가지고. 당분간 없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네, 하여튼 계속 한번 같이 스터디해 가시죠. 차세대 주도주와 관련해서 또 이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위드 코로나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네. 위드 코로나 하면 하이트 진로 아닐까요? 내가 요새 카스가 보기 싫어. 진짜 하이트 진로랑. 근데 그나마 좀 셌어요. 최근 3일 동안 빠져서 그렇지. 그나마 좀 빠르게 시장하고 같이 결 맞춰서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여전히 해볼만 합니다. 슬슬 제 증권사들에서 추천 주식들도 좀 나오고 있고, 뭐 여기서 더 밀려봤자 일 거라 생각도 좀 들고요. 하이트 진로 제가 보는 거는 오로지라기보다 자, 이거 두 가지 볼게요. 일단은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외식비하고 외식 경기 전망치인데 어쨌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전망지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이게 외식이라는 게 나가면 당연히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10명으로 모일 수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 한다고 일단은요. 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얀센 적임자들한테는 또 이제 부스터샷 도 나오고, 이제 어제부터 했죠. 저도 이제 예약을 했는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모이면 다 술을 마실 거예요. 다 마실 거라고 보면, 너무 이제 표본 집단이 작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유흥업소든 그다음에 일반 식당이라든 이제 영업시간도 늘어나고 하니까 당연히 주류 소비량은 이건 당연히 늘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늘어나서 만약에 지금 제가 만약에 이 이슈로 인해서 하이트 진로가 만약에 여기까지 왔으면 오히려 팔자라고 말씀드렸을 수도 있어요. 네, 재료 오히려. 소멸로. 네. 뭐 이만큼 올라간 거 가지고는 뉴스에 팔아라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무조건 어쨌든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부터는. 근데 또 다른 변이가 나오면 그건 모르지만, 뭐 오늘 보니까 뭐 중증 환자, 이제 중환자실 75% 넘으면 또 규제한다라는 또 내용 있긴 했는데, 위드 코로나 가도 이런 변수들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코로나는 결국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들 느끼고 하기 때문에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이건 아직 그냥 늘어진 걸 이연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주는 이거 2020년 말 자료인데 소주 마켓 셰어는 하이트 진로가 거의 70%입니다. 전국적으로. 예, 이미 많이 이미
진로이즈백이 나오면서 이제 진로 점유율을 좀 많이 갖고 왔고요. 맥주는 여전히 조금 부진하기는 해요. 맥주는 점유율 보면. 근데 테라가 2018년도에 나왔으니까 27%에서 31%, 36%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라고 봐요. 그냥 사실 맥주, 이제 주류 소주 맥주 보시면 한번 입맛 길들이면 사실 안 바꾸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처럼 먹다가 이슬로 가기 쉽지 않고 뭐 술 취해가지고 이것도 좀 먹고 그렇지 않은 이상. 근데 특히나 맥주 같은 경우에는 맨정신일 때 많이 먹기 때문에 자기 취향이 명확해요. 사실 맥주가. 근데 테라가 이 정도 하이트 진로의 점유율이 이 정도 올라왔다라는 거는 기존에 흔들렸던 중립에 있었던 뭐 그냥 맥주니까 아무거나 주세요라고 했던 사람들이 테라로 많이 올랐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못 가도 4만 원 정도까지는 해볼 만하다 여전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 적은 거라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CJ 프레시웨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식음료 유통회사들. 그렇죠. 식당에 이제 자재 공급을 이제 해줄 수 있는 회사들. 이거 당연히 좋겠죠. CJ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식당들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수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위드 코로나주로 해서 이제 상당히 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네. 저도 이게 동의는 되는데 이게 주도주가 되기는 좀 쉽지 당연히 않아요. 어렵죠. 주도주는 아닌 것 같고. 주도주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의 주도주라는 거는 실적보다는 뭔가 밸류에이션의 영향이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확 미래에 대한 성장성, 그러니까 그렇지. 메타버스, 2차 전지 이런 것처럼 뭔가 그 실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꿈이 있어야 돼. 우리가 한때 PDR이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우주항공 테마,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되지 이런 섹터들은 뭐 엄청난 주도주가 돼가지고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근데 편하게 투자하실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위드 코로나에서 이런 어떤 편안하게 우리가 그 적정 수익 이상을 그러니까 적정 비율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주식 이거 말고 위드 코로나주 가운데서 좀 크게 오를 수 있을 만한 섹터나 주식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여행주도 이미 다 많이 올랐고 항공주식도 많이 지겹 사실 일단 재료가 식상해졌어요. 네. 신선하지가 저도 이게 않아요. 말씀드리긴 하지만 들으시면서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재미없다고 느끼실 거예요. 또 하이트 진로야?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게 사실 지금 많이 없죠. 카지노도 사실 이제 좀 오르지는 건 뭐 파라다이스 가볼까요? 파라다이스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오를 수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좀 재미없죠. 이게 뭐 그렇지. 많이 가봤자 알 거고. 왜냐면 이 온라인 카지노가 아닌 다음에는 항상 이 그 공간에 따른 매출 딱 한정이 돼 있잖아요.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위드 코로나 주식들을 가져가는 거는 그냥 정상화 정도 회복하는 거죠. 2020년 전. 뭐 최소한 뭐 2만 원,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이상. 뭐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전저점 뭐 여기는 잠깐 올라갔던 거고 예전 전성기 때. 근데 하이트 진로는 아직 안 올랐었네요. 하이트 진로는 가능성이 있겠는데? 네, 아무튼 이제 이런 뭔가 정상화에 대한 기대들을 하는 거니까. 뭐 네. 기우제 같은 느낌이네. 그러네. 약간 기우제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별로 아직까지는 그걸로 인해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계속 저도 공부를 하는데 결국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쓰는 리포트들 특히 한 최소 30장 이상짜리 리포트들을 보면 분명히 거기서 대박이 나오긴 합니다. 메타버스도 연초에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시대가 나왔고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수소 쪽이에요. 네, 수소 쪽도 분명히 뭔가 엄청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근데 반도체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계속 같은 이야기고 근데 지금은 사실 특별하게 뭔가 주도주로 떠올 만한 게 위드 코로나 쪽에서는 안 보인다. 없고 그래서 계속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제약바이오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화장품 이것도 좀 기대해볼 그렇죠. 만했는데 뚝 부러졌잖아요 이번에. 네, LG생활건강이 좀 약간 망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제 뇌피셜입니다. 소위 말하는. 근데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최근에 ABL 바이오 같은 거 오르는 거 보고 바이오 쪽이 네. 벌써 오르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거 지금은 이상 올라가면 좀 약간 오반데 약간 더 조정받고 12월은 지나고 올라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12월 정도 12월 중순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이해를 좀 하겠는데 벌써 올라가는 거는 그래서 끝까지 안 샀거든요. 이거는 알긴 알겠지만 분명히 이거 한 번은 내려와서
기회는 준다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따라붙진 않았는데 샀으면 세게 맞았겠죠. 근데 이런 주식들이 좀 끼가 있는 주식들이죠. 근데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차트를 좀 주봉이나 월봉을 한번 봐볼까요? 이거 주봉. 저렇게 한번 시세가 좀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은 이미 손이 탔기 때문에 아주 큰 시세는 다시 못 낸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저는 있던데. 저점 근처에서는 아니라고 봐요. 아, 그래요? 저점 근처에서 나온 시세들이잖아요. 이거는 이런 거를 반복하면서 보시면 이거 이렇게 뚫고 올라갔을 때 이게 뭐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장기평을 맞고 내려오면서 여기는 장기 물량들을 소화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뚫을 수 있었던 거는 그 물량들이 일정 부분 소화돼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에서의 이런 시세들은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들 괜찮은 거죠. 거래가 좀 더 나와야 돼요. 그럼 이번에는 일단 저렇게 해서 차트가 망가졌으면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시간 필요하죠. 네. 그리고 밑에서 사는 노력을 해야죠. 분명히 여기서 사겠다는 2만 원, 그러니까 이 에이벨바 기준으로 2만 원 언저리에서 사겠다라고 하는 뭔가 의지는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만 원 이하에서만 싸게 살 수 있는 노력만 해서 버티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주식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 네, 바이오 쪽에 많이 있고요. 공부를 좀 해보시면 있는데 오늘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회가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이 몇 개 있었어요. 안 좋아졌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지금 종목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한번 네. 스터디를 좀 치밀하게 좀 해가지고 확률을 좀 높이자고요. 네, 그렇죠. 네. 이번에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네. 이제 변경하겠다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에 대한 이 글로벌리 그 기대감이 확 커지는 건가? 아니면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는 페이스북이 면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저러는 걸까? 뭐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솔직히 저는 메타버스 아직도 사실 개념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어렵고 너무 그냥 명분 가져다 붙이기 너무 좋지 않은가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사실 한국 주식들 보면 뭐 기존에 있었던 것 중에서 뭐 특별한 게 뭐가 있나? 저도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내용도 이제 공부도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좀 어렵게들 많이 썼어요. 결국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이런 거에 대한 좀 확장판 개념인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잘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게임주 관련 주식들은 그냥 트레이딩용으로만 사용했습니다. 네, 차라리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나 말씀드렸던 카카오 게임즈나 펄어비스나 이런 것들은 차라리 신작에 대한 기대감, 전통적인 투자 방법이잖아요. 플러스 요인으로. 네. 차라리 그거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으로 해가지고 매매를 했으면 했지 메타버스를 가지고 적용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아직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뭔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개념이긴 했었어요. 뭐 기존에 있었던 개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만히 좀 돌아보면은 쉽게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그 믿는 경향이 되게 그렇죠? 강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 전까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게임즈 이제 끝났죠. 중국이 끝났기 때문에 이랬는데 그 갑자기. 믿음이 확 깨졌죠. 네. 또 뭐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 올 초에도 그렇고 뭐 하여튼 많잖아 이런 게. 지금 뺑뺑뺑 계속 그래서 그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믿고 있는 주식은 항상 배반을 때린다. 그래서 믿는 주식들 대부분 비중을 많이 실죠. 그렇지. 네. 근데 이제 대부분 그게 안 되고 혹시나 해서 한 주 보초병사한 한 주들이 대박이 그게 짜증나는 거야. 그게 짜증나죠. 그거를 역으로 바꿀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다 벌었겠죠. 네,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건 이게 정말 우리의 옛날 과거 인터넷 시대로 확 들어서는 뭐 1990년대 말처럼 이게 메타버스라는 게 정말 제2의 인터넷처럼 세상을 확 바꿀 트렌드의 한 뭐라 그러나 흐름이냐 네. 아니면 우리가 좀 성급한 기대를 갖고 있냐 뭐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이제 그게 분명히 올 미래긴 하겠죠. 그것도 메타버스도. 근데 뭐 지금 주가는 당장 막 엄청 올랐지만 우리 당장 현실이 바뀐 거 없잖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아니 없잖아. 그 채권 네. 투자로 유명하신 그 전에 그 어디야 그 신한 네. 그 BNP 파리바 네. 자산운용의 네. 부사장이었던 네. 그 서준식 네. 부사장 지금 이제 교수하시는데 어저께 우리 촬영을 좀 했거든 방송을 하는데 그분은 이제 가치 투자 위주잖아요.
올 7월 달에 나와서도 자신의 포트 상당수는 금융주라고 얘기했거든. 다 네. 바꿨다고. 네, 지나고 보니까 금융주는 꾸준히 올랐단 올랐죠. 말이야. 수익이 네. 괜찮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메타버스 얘기하면서 이런 성장주에는 투자 안 하겠냐 했더니 분명히 세상이 바뀔 것 같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죠. 앞이 잘 안 보인다.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 그렇죠. 그런 그래서 거죠. 나는 그러니까 우리 2000년대 보면은 야후 뭐 넷스케이프 네. 많았지만 살아남은 거는 결국 구글하고 그렇죠. 네이버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는 그 흐름이 보이는 몇 년 후쯤 그렇죠. 그때 할 것이다. 그때도 뭐 늦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맞는 네.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한참 다 지나고 나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했었어도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뭐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원칙, 그러니까 이제 한 최근 올해 이제 특히 작년에 시작하셨던 주식 투자자분들이 올해 아마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 분들한테 뭐 그리고 유튜브 나오는 분들한테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 전문가는 없구나 결국은. 이게 중요한 거는 다 주식으로 돈 많이 번 슈퍼게이미들 이야기들 보면 다 본인만의 투자 노하우가 있어요. 맞아. 필살기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에게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또 평범한 거야. 평범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그 네. 평범한 원칙을 지키는 지키느냐. 거. 이게 중요한 이게 정말 거죠. 힘든 거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기술적 분석, 뭐 상따로 돈 버신 분들도 있는 거고, 가치 투자로 돈 버신 분들이 있는 거고, 뭐 스윙 트레이딩으로 돈 버신 그렇죠. 분들이 있는 거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틀렸다가 아니라 다 다르다. 이런 하면 이렇게 벌었고, 이건 이렇게 벌었으니까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이거를 모르겠으면 좋은 주식 사서 그냥 버티는 거죠. 네, 가장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한테 유일한 편은 시간이거든요. 그치. 네,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겠으면 시간으로 그걸 퉁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겠어라고 결심했다가 저기서 자꾸 예를 들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네. 위메이드가 막 올라가거든. 그러면 잠깐만 외도 좀 해볼까? 그렇죠. 이게 정말 누구나 쉽게 네.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카카오가 오르네. 일로 잠깐 갔다 올까? 네. 이거를 안 하더라고요. 이거 안 이거를. 하죠. 이거 안 하죠. 네. 정말.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만약 올 초에 9만 원대 사셨던 분들은 지금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공부한 대로라고 하면 지금 한 10만 원이면 10만 전자 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기다리면 가겠죠. 네,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모르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뭐 그런 거죠. 네. 저도 뭐 시장 참여자 중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이니까 요즘에 좀 사실 저희 회사 욕 많이 하실 거예요. 네. 뭐 공매도 많이 쳐서. 공매도 많이 나온다면서요? 근데 뭐 저희는 저희 회사가 나오는 건 아니고 저희 회사를 통해서 주문이 나오는 거죠. 외국계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지극히 개인 투자자의 포지션이라는 말을 또 한 번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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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공매도. 네. 제가 그래가지고 공매도 근데 좀 요즘에는 좀 심각한 게 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많이 우리가 너무 누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공매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가지고 공매도 네. 투자로 돈을 버시는 분이 있더라고. 네. 또 책도 내고. 아, 네. 그래가지고 이분에게서 왜냐면 우리가 공매도를 하자는 게 아니라 공매도 하는 사람 그 세력의 심리라든가 그 방법을 알면은 어쨌든 도움이 되잖아. 뭐 따라 해볼 수도 네. 있고 그런 방식으로 수익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 대응할 수도 있고. 근데 출연하시는 거를 되게 무서워하시더라고. 왜냐면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나 같으면 욕을 못할 것 할까 봐. 같은데?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방송 전에 이제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만나서 지방에서 올라오시거든.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자기 고민을 좀 얘기하겠다.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우리가 정말 많은 다양한 정보를 얻어야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그걸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는 좀 다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막 뭐라 그럴까 반발하거나 이렇게 안 좋은 말 하거나 댓글로 이러시면은 우리가 지식과 이 정보의 그럼요. 폭을 넓힐 수 플랫폼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자꾸 깨져나가. 깨지죠. 나오기 싫지. 누가 욕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네, 여기 그렇죠. 와가지고 무슨 욕 먹어가면서 자기 그렇죠. 평생의 노하우를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그 우리가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데. 하여튼 근데 공매도를 하시는 분은 무조건 공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비싸니까 공매도 하는 걸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누군가는 그게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전에 그 미국의 헤지펀드에서 근무하는 그 펀드 매니저 우리 출연 한번 했거든요. 저 교포인데. 근데 그 친구가 하던 얘기가 난 계속 남아요.
그 친구도 특기가 공매도래. 미국에서는 게 워낙 활성화돼 있으니까 네. 공매도를 한다는 거는 기업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 하는 거라는 그렇죠. 거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매도 입장에서 보면 내가 투자하는 이 기업이 가진 약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알아서 네. 자, 하여튼 무조건적으로 하는 공매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이유가 걔네들도 공매도 하는 이유가 그렇죠. 당연히 분명히 있겠죠. 약점이 분명히 보이니까 하는 있겠죠. 거거든. 네. 그 약점이 정말 약점이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하여튼 네. 자, 그러면 이제 11월 증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봐야겠죠. 아까 뭐 잠깐 뭐 말씀드리긴 했는데 11월 증시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지 같은 10월이 끝났으니까. 아니, 우리 황 팀장이 오늘 또 썸네일 제목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 지랄 같은 10월장 빨리 사라져. 네. 네, 이걸로 10월장 해줄게. 저는 10월 들어가면서부터 사실 좀 많이 긴장이 되게 많이 했었어요. 사실 10월장 쉽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변수들도 많고 해서. 근데 여지없이 어려웠고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항상 보면 11월, 12월 그러니까 11월도 사실 좀 쉽지 않고요. 12월부터 상반기까지 수익률이 거의 그해 수익률의 절반 이상이에요. 이거 보시면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수익률이 별 편차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랑 상반기 뭐 2월 달은 요거는 아마 명절 때문에 설 있잖아요. 설 그렇죠. 앞두고서는 이제 조금 변수가 많이 생기거든요. 중국에서. 그것 때문에 영향이 좀 있어서 그런 거고 요때가 사실 조금 이제 상반기에 결국은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데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조금 11월 달 되면 지금 주가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양봉 낼 확률도 높아졌어요. 11월 달 월봉 기준으로. 일단은 좀 기대는 해보는데 당장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고요. 이제 테이퍼링 이제 다가왔죠. 테이퍼링. 네. 여기서는 테이퍼링 미루면 안 됩니다. 이제 네. 여기서 미루면 오히려 더 안 돼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이제 테이퍼링 해주세요라고 이제 빨리 저희는 빌어야 끝내야 돼요. 네. 오히려 빌어야 모를 되고.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다고 네. 이제 테이퍼링 오히려 이제 시작하면. 그거 빨리 끝내고 없애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실적이라던가 뭐 계속 이제 발표인데 일단은 11월 달은 테이퍼링 정도만 큰 변수인 것 같아요. 미국도 아마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고요. 쉽진 않을 것 같고 오늘 밤 미국 시장으로 빠지면 사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선반영에서 월요일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 그나마 조금 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외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풋을 많이 좀 샀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별 변동이 좀 없긴 했는데 조금은 반등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다음 주는 그래도 이번 주보다는 조금 쉽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약간 개별 종목들 특히 제약바이오 막 툼에 나오고 뭔가 쭉쭉 뭐 나오고 보면 월말 윈도우 드레싱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뭔가 이게 그냥 매도가 아니라 뭔가 비우자라는 느낌이 좀 강한 매도가 강했거든요. 기관이 많이 던졌다고 하던데요. 네. 수급을 좀 볼까요? 연기금이 포기한 뭐 네. 바이오 뭐 이러던데. 보시면 외국인도 많이 던지고 기관도 많이 던졌죠. 예, 많이 던졌고 상대적으로 보시면 외국인은 코스닥을 좀 더 샀고 개인 투자 풋옵션을 좀 더 샀고 그러니까 근데 오늘 외국인도 많이 사가지고 좀 이거에 대한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다음 주는 그래도 오늘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막상 또 3,050 가면 느낌적으로 또 이제 3,100 가자라는 느낌이 강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좀 줄이자고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기아 같은 경우 오르면 굉장히 좋지만 근데 어제까지만 보면 어제 장중만 보면요 양봉이 되게 엄청 좋아 보였었어요. 사실 이게 어제 윗골이 달고 막판이 내려와서 그렇지 어제 보면 오전에는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가면서. 근데 어제 좀 여기서 전고점 여기 근처니까 팔고 또 여기 입혀서 밑으로 내려가 또 사자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계좌가 엄청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 근데 현금을 갖고 있으면 좀 편해요. 그래서 편하게 보입니다. 주식들이.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생각과는 다른 어떤 시장 상황 때문에 손실을 봤으면 이거 가지고 지금 조급하게만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딱 현금을 모아놓고 단 카운터 펀치 단 한 번의 기회를 한번 차분하게 노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 카운터 펀치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긋나면 그냥 어긋나면 네, 끝장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집중보다는 분산이 낫다라는 생각이에요. 예, 집중보다는. 네. 왜냐하면 코스피 주도주가 없는 상태고 개별 종목들은 계속 뺑뺑이 돌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번 주 보면 디스플레이 업종 예를 들어서 오늘 LG 디스플레이 빠졌지만 LG 디스플레이가 갑자기 올랐잖아요.
예. 이런 거에 과연 몰빵할 수 있었을까? 모르지 우리가. 이거 LG 만약에 이번 주 디스플레이 업종 강했지만 디스플레이 업종을 홧김에 지를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절대로. 그렇죠. 예, 실적 개선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디스플레이 팔고 엄한 거 샀어 질렀으면 또 거꾸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노리시는 것보다 약간 저인 방식을 쫙 깔아놓고 하지만 아까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2월 네. 12월 셋째 주를 기대하자. 네. 이제 그때 이제 좀 사자. 네. 그때까지 현금을 좀 확보하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현금 비중을 한 어느 정도로 끌고 가면 돼요? 저는 그때 한번 집중할 때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11월부터 이제 반등이 예상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11월에서부터 11월 뭐 중순, 중하순까지 해서 한 30%, 40%, 50%까지 저는 가져가도 된다 생각해요. 현금을. 50%까지도. 11월 정도에 상승이 나왔을 때. 네, 저는 그래서 12월 초면 거의 주식 다 팔아요. 90%까지도 팝니다. 그냥 단기 입장에서는 팔았다가 그래서 12월은 거의 장사 접잖아요. 원래 11월 정도 되면 기관들도 이제 북클로징하고 수익률 청산하고 인센티브 받고 받을 사람 받고 네. 휴가 갈 사람 가기 때문에 12월은 개인도 잘 안 사고 기관도 잘 안 사요. 외국인도 잘 안 사고. 그러니까 12월은 거래가 엄청 한산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잡주들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굳이 덤벼서 하실 필요 없이 그냥 흘려 보내다가 집중하는 건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크리스마스 그때 12월 동안 가장 많이 빠졌던 거나 또 짱짱하게 지켰던 것 중에서 그때 지를 거는 그때 나오죠. 그때를 위해서 그러면 현금 한 50% 정도는 네. 11월 정도에 마련을 하자. 반등하면 또 3,050에서 3,100 사이 간다라고 하면 조금은 좀 줄이시는 게 또 낫지 않을까. 왜냐면 그때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11월 달 이제 또 추정치들이 또 바뀌면 모르긴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안개 속이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내년에 추정치들이 아직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없기 때문에 그게 턴하는 정도. 미국은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또 다시. 그러니까 10월 달이 11월, 9월 달, 10월 달, 10월 초까지는 미국은 꺾이다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추정치가. 근데 한국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갈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좀 턴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면 아마 좀 개선은 될 건데 아직은 그걸 모르죠. 그렇죠. 언제 바뀔지는. 그러니까 그런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쵸. 현금은 네,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하자. 특히나 11월 달 현금은 정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11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 가서의 중순 이후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11월 동안 어쨌든 간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해서 저항선에 도달을 한다거나 어느 정도 뭐 슈팅이 나온다던가 갑자기 그러면 팔아서 현금해서 그냥 하자마자 뭐 또 살 것 같으면 그냥 매도담보대출 받아버리시던가 아니면 현금화되면 그냥 RP를 그냥 CM에 넣어놔 버리듯이던가 아니 빼놔야 안 사거든요. 그렇지. 있으면 또 네. 뭐가 떨어지면 요거 쌀 때 잠깐 네. 또 들어가서 그쵸. 2, 3% 먹고 올까 하는데, 이러다가 뭐 그렇게 성공하면 좋긴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는 경우가 많았어.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을 대비해서 그렇게 한 방식으로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신한금융투자 황유연 PB팀장과 함께 네. 시장 그리고 11월에 대한 시장의 어떤 전망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 뭔가 손해를 많이 할 수 있는 주식 한번 계속 파 들어가 보죠. 그러시죠. 찾기 위해서.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방송 보신 분들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쉬시고 월요일 날 뵙죠. 네.